예, 100분 토론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한미 FTA 성공적인가 포주기인가 오늘 특집으로 3시간 동안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1부 대략 한 1시간 한 4, 50분 정도를 진행을 해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2부를 시작을 할 텐데 1부에서는 저희들이 협상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또한 가장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됐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여부 그리고 쇠고기 수입 문제 등등을 다뤘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와주신 8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는데요.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. 그래서 그중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서로 잘 됐다는 쪽과 못됐다는 쪽이 겹친 부분이었는데 이미 저희가 다뤘고 남은 부분이 서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극단으로 나눠진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남은 것이 자동차 문제하고 투자자 소송 문제입니다.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 문제 말씀드리는 거죠. 지금 그 화면에는 3가지가 나오고 있죠. 개성공단 문제, 자동차 문제, 투자자 소송 문제 나오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1부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2부에서 자동차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2부는 굉장히 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입니다.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전해드렸고 제가 특별히 여기서 다시 정리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토론하면서 협상 결과 내용은 또 언급이 될 테니까요. 우선 이 부분을 협상 대표단에서는 아주 잘된 협상으로 손꼽았습니다. 우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안 된 대표적인 것으로 뽑았고요. 가장 세게 붙이는 부분입니다. 김종훈 대표께 우선 이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. 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일찍 돌아가실 수 있고요. 그 한미 간의 교역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한 750억 불 쌍방 간의 교역이 있는 중에 우리가 이제 한 100억 불 내지 120억 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실어내는 한 450억 불쯤 되는 이제 수출품 중에 한 4분의 1, 이 채 못 되는 이제 승용차, 내지는 그 관련된 부품, 이 4분의 1입니다. 한 100억 불 정도 되죠. 그러니까,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주력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. 2.5%인데요. 근데 그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는 것이 우리 그 시장 접근을 더욱더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. 는 판단을 처음부터 했죠. 그 결과, 아시다시피 지금 3000cc 이하 소형차와 중형차는 이제 즉시 철폐가 됐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한 26억 불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자동차 부품, 또 즉시 철폐로 다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 6억 불 정도 수출을 하는 타이어는 이제 5년으로 돼 있고요. 타이어는 대충 한 4% 관세입니다. 5년 동안 가려면 이제 1년에 한 1%씩 내려가겠죠.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,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했는데, 미국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 팔아본 실적이 없죠. 근데 그게 한 350만 대 내지 400만 대 되는 시장인데요. 거기 이제 일본이 그 시장의 한 15% 내지 1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저도 미국에 살면서 그런 도요타라고 뒤에 적힌 트럭들을 많이 봤는데요. 그게 관세가 25%입니다. 근데 그걸 이제 10년 동안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은 없습니다. 근데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수출이 준비될 때까지는 한 5년 내지 6년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그게 지금부터 쭉 내려가는 관세이기 때문에 5년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25%의 관세가 12.5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. 5년 뒤에. 그러한 점도 하나의 크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또는 기대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기 알겠습니다.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얻었다는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반대로 아주 안 된 부분으로 지금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문제인가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죠. 이혜영 교수님. 일단 경제 협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 실익이 있냐 없냐 여부가 아무래도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 승용차 관세하고 그다음에 부품의 2.5%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을 경우에 약 8억 달러의 실익을 예상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바티아 부대표가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.
그 한 3년이 지나면 우리 현대기아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.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이 약 70%에 달하게 된다. 그리고 뭐 한 4, 5년 지나면 아마 100%에 달하게 되겠죠. 그렇게 본다면은 이 3, 4년 뒤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관세 철폐에 따른 그 기대 이익은 거의 소진돼 버릴 수가 있죠. 물론 이 정부가 말하는 이 시나리오는 가장 잘 됐을 때, 예를 들어서 이 우리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현지 생산 그 이 총 양이 약 60만 대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60만 대 현지에서 만들고 여기에서 한 40만 대를 수출했을 때 이 정도 기대 이익이 있을 거다, 이렇게 내다봤거든요. 그런데 막상 3, 4년 이후에 현지 생산 비율이 70%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로 인한 관세 철폐로 인한 기대 이익은 아주 적어집니다.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, 예, 뭐 픽업 트럭이 현재 우리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현재까지 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고, 그다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관세 철폐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구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소세,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이 세수 결함이 뭐 한 4천억, 4억 달러 규모죠. 대략.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고, 기타,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각종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한 걸로,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물론 세수 손실을 뭐 소비자 이익으로 보시는 관점도 있겠지만은, 결국은 이 세수 손실을 다른 목적세를 통해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저는 그 비용으로 예. 봐도 무방하다.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예. 미국산 일본차가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수입되어 올 때 내수 잠식이 상당히 우려되는, 그로 인한 그 손실, 이런 규모를 다